그 동차반 실전, 민사소법 실전 GS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맨 처음에 보면 강의 계획서가 있는데요. 강의 계획서는 앞으로 진도별로 이렇게 나가겠다라는 취지고, 그런 의미라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모의고사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원래 이제 제시생들은 이제 A형하고 B형이 따로 있고요. A형은 보통 이제 진도별로 나가고, 그 다음 B형은 거의 이제 최신 판례나 무작위 혹은 이제 중요한 어떤 판례들이 이제 최근에 나왔던 판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A형하고 B형을 모두 볼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B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서 약간 불필요한 문제도 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꼭 봐야 되는 판례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그 동차반 실전 GS A형을 통상 내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렵습니다. 기초 GS가 이제 같이 하셨으면 아시겠지만 기초 GS하고 그 동차반 실전 GS는 그 수준 차이가 굉장히 좀 날 거고요. 좀 힘들 겁니다. 네,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일단 이게 6월 23일 날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한 달 뒤에 이제 시험을 볼 건데 그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초 GS하고 동차반 실전 GS에 나와 있는 문제는 거의 다 거의 이 경우에 나오면 이건 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도. 그리고 거의 그 풀 답안을 작성할 정도는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다른 걸 보시는 게 훨씬 낫다. 지금 제가 같은 피원으로 거의 지금 6년째 여러분들하고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 제가 그 동차반 실전 GS를 하면서 개수로는 최신 판례까지 포함해가지고 3개인가 4개가 나왔고요. 근데 당연히 나와야 될 문제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권리자백이라든지 아니면 소송 종료, 그 소치하에 의한 소송 종료 선언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항상 이제 그 문제 속에 들어가 있는 문제라서 그런 기본적인 걸 뺀다고 하면 거의 8문제, 7문제 정도가 거의 유사하거나 그 의미 있게 이제 출제가 되고 한두 문제 정도는 어쩔 수 없어요. 한두 문제 정도까지는 다 이제 그 파악을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제 올해도 10문제가 나올 거고 10문제에서 한 7문제 정도나 8문제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본 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나온 것만이라도 제대로 하면 상당한 의미가 이게 작년 동영상 똑같은 얘기 했는데 맨날 이제 끝나고 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라도 잘 볼 것. 지금 그게 4년째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똑같이 그럼 되풀이 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아마 올해 시험 보고 나면 이거라도 제대로 볼 걸. 이렇게 이제 아마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저것처럼, 시지프의 신화인가요? 내려갔던 돌을 다시 올라와가지고 지금 저는 다시 또 내려보내는 이런 상황이라서 그런 어떤 반복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우리 기초 GS하고 실전 GS를 여러분들이 하는데 이게 진도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진도별로 나가면서 정리를 한 번 더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 한 달 남겨두기 전에 이제 지금 2달, 23일 날 끝나니까 한 달 남기 전에 진도별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렇게 풀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정도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2페이지에 강의 계획서 2페이지에 보면 진도별이 이렇게 될 거예요 라고 지금 제가 대략 해놨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누적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민사소송법 맨 처음 하면 민사소송이 있고 그 다음에 비소송이 있고요. 그럼 같은 소송이라 하더라도 뭐 헌법도 있고 행정소송도 있고 형사소송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죠? 가사소송도 있고. 그러니까 크게는 소송하고 비소송이 있고 같은 소송 안에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고 이게 맨 처음에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신의칙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서 지금 요새 나오는 그런 판례들 중에 하나가 가사소송하고 민사소송,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에 관한 이 논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뭐 요즘 전원합의체 나왔지만 뭐 이혼 소송에서의 재산 분할. 이혼 소송은 가사소송인데 민사소송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가사소송이긴 한데 그러나 가사소송이라 하더라도 가사 비송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중에 이제 재산 분할 청구권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금 요때 그 뒤에 이제 이 3페이지에 보면 난이도 상 해가지고 최신 판례 출제 예시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게 2022년도 판례인데요. 이게 어떤 판례냐라고 하는 건데 일단 이 사건 자체가 이 사안을 여러분들한테 난이도 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일단 난이도 상은 사안 파악이 굉장히 힘듭니다. 사안 파악이 굉장히 힘들어서 이 사안 파악 자체가 힘들어요. 원래 이게 문제의 트렌드 중에 하나인데 이제 변호사 시험 문제나 나중에 여러분 리트 시험 같은 거 이제 하시면 그 리트 시험 중에 언어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언어 추리가 있는데 언어 추리의 가장 대부분의 문제들이 뭐냐면 지문 하나가 거의 거의 한 10,000자 정도로 이렇게 주어주고 그걸 다 파악하라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금 보시는 문제들 중에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근래 들어오는 문제들 중에 이 지문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 이 지문 자체가 굉장히 길고 이걸 사안을 파악해가지고 여기서 소송법적 쟁점이 뭐냐를 찾아내서 이 쟁점을 찾아냈으니까 이 쟁점에 대해서 이제 논리적 설명을 해나가는 이런 정도 설명하시오니까 우리 문제의 틀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논의 자체가 사안 파악 자체가 힘들고 파악했다 하더라도 쟁점 잡기가 힘들고 쟁점을 잡았다 하더라도 단순히 암기해가지고 풀 수 없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계속 똑같은 오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암기를 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 풀다 보면 어떤 걸 자주 이제 느낄 수밖에 없냐면 내가 충분히 암기했다고 하거나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를 풀면 전혀 못 푸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마 그런 경우 꽤 이제 많이 이제 빈도수가 나올 텐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암기하는 것과 문제를 푸는 거는 별개의 문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많은 문제를 푸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상중하라고 할 때 그 의미가 어떤 건지 이제 그 어떤 문제를 한 2줄, 3줄 정도로 해가지고 요 사안 자체 파악이 굉장히 간단한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대개 한 중이나 하 이렇게 이제 되고 대부분의 상해 문제들은 요 사안 파악 이게 도대체 뭘 물어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논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약간의 이제 요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로 하고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3페이지의 문제가 판례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한마디로 이 사건은 뭐냐면 이게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쟁점이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원래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될 거를 원래 뭘로 제기했냐면 민사소송으로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당사자가 잘 몰라서 왜냐하면 뭐 거기서 보면 공용 어디 시가 그걸 분할해가지고 뭐 분양하고 막 이런 취지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민사소송인 줄 알고 제기했더니 보니까 이게 민사소송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뭘로 바꿨냐면 행정소송으로 바꿔달라고 청구 취지와 원인 이거를 전부 다 변경을 시켜버렸어요. 그럼 일단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한 논의가 뭐냐면 민사소송을 행정소송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냐에 관한 논의가 처음에 한번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가능하다. 이게 가능하면 그러면 민사소송에서 행정소송이니까 같은 법원 내에서 민사부가 또 있고 행정부가 또 있을 겁니다. 행정소송을 전담하는 그 법원 내의 관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민사소송 법원에서 행정소송 법원으로 이송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민사소송 법원하고 행정소송 법원 사건 관할이 달라요. 이걸 우리가 이제 사건 관할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속 관할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거기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올 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행정소송은 특히 취소소송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우리 민사소송에서 취소소송이 있지만 이거는 법적 안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한에 제한을 둡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제척 기간이 돼요. 이거하고 소멸시효 문제가 생기는데 소멸시효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청구권에 대한 뭡니까?
그 권리의 소멸 사유, 그러니까 항변 사유가 되는 거고, 제척 기간은 소제기의 적법 요건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략 이런 문제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난이도 상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사안을 먼저 파악이 됩니다. 아, 이거 민사소송이었는데 이걸 행정소송을 했네.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뭐야? 일단 소변경이 가능한 거냐?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송